안녕하십니까. 어제 토요일 날요. 토요일 날 전국 방방곡곡이 우리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의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종북 좌파들의 집회는 정말 초라하다 못해 썰렁합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약간 많았지만 상당히 좌파들도 그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좌파들의 집회는 완전히 폭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고요. 어제 집회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3.1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하고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런 집회가 과연 이게 윤 대통령 탄핵에 어떤 영향을 또 주는지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탄핵은 이제 정치적 사법재판입니다. 따라서 이제 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헌법을 좀 어겼다. 그렇더라도 이게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만큼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기각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노무현 때죠. 노무현 판결은 이게 따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루겠지만, 자기들이 그때 8명이 무덤까지 비밀로 하자고 한 게 역사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설은 그때 6대3이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노무현은 아무 사유가 없었거든요. 실제 보면 그래요. 진짜 그런 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론도 거대한 역풍이 부니까 기각은 됐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때 보수 정당이 추천한 3명은 탄핵을 또 인용했거든요. 이 말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진숙 보면 알잖아요. 이진숙으로 4대4인데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정치 재판이니까 결국은 이제 여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진영 여론을 보는 거예요. 추천에 따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집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론과. 여론은 이제 조금 고차가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하니까 좌파들도 위기를 느끼고 상당히 응답률이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또 조작질이 약간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갤럽이나 보면 약간 주춤하면서 중도가 또 약간 좌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재명이가 중도 보수하니까 좀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게 또 조작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여론조사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상당히 이제는 팽팽한 정도로 저는 상당히 진영이 고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여론은 맞고요. 근데 집회는 완전히 달라요. 집회는요, 제가 어제 숫자부터 쭉 한 말씀드리고 원인을 보면 경찰 추사 한번 보자고요. 근데 경찰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요. 보수적으로. 실제는 이제 또 한순간에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회하다 보면 몇 시간 하면 왔다가 가시는 분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 4시에 저는 광화문 집회 가면 그때 기차 타고 전철 타고 집에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왔다가 갔다 다 하면요, 실제는 그것도 곱하기 몇 배로 봐야 돼요. 어제 경찰 추산이 전국으로요. 전국이 경찰 추산입니다. 실제는 곱하기 한 몇 배는 봐야 돼요. 탄핵 반대가 전국에 53,000, 탄핵 찬성이 15,000. 와, 경찰 추산으로 탄핵 찬성이 전국에 15,000. 그럼 곱하기 4만 5천인데 53,000이니까 곱하기 거의 한 400 가까이 되는, 경찰 추산으로 전국적으로 우파가 53,000, 좌파가 15,000. 그러면 이게 3배는 훨씬 넘고 4배 가까이 되는, 이게 경찰 추산인데.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변수를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훨씬 이게 압도한다. 왜? 좌파들은 대전만 보자고요. 대전만 보면 이게 탄핵을 반대하는 우리 우파 집회는 이제 경찰 추산 17,000, 부산역이 12,000 이래 잡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많잖아요. 대전역이 17,000인데 오히려 탄핵하자 찬성 집회가 900명입니다. 이게 민심이에요.
와, 대전에 탄핵 찬성하자가 900명이에요. 근데 반대가 17,000명, 이게 몇 배입니까? 900명, 9,000명, 10배. 그 다음에 20배잖아, 20배. 그런데 문제는 900명은 이게 오차가 없어요. 900명은 눈으로 봐도 이게 대충 900명이니까 이게 팩트란 말이야. 근데 17,000은 순간 이게 제대로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플러스 이게 좀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실질은 주최측은 이제 뭐 20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곱하기 한 3, 4배는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좌파는 900명이야. 900명. 대전에. 이거는 이게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그거는 광화문도 마찬가지예요. 광화문도 이게 실제 우리 정가은 목사님 광화문 있잖아요. 여기도 이게 경찰이 아주 보수 잡은데 33,000이면 엄청난 겁니다. 33,000이에요. 근데 찬성은 3분의 1도 안 되는 만첩 딱 3분의 1이네. 찬성은 이게 막 촛불행동부터 비상행동에 다 포함한 거, 그것도 이게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데, 그 많이 봐준 거예요. 근데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경찰 추산이. 근데 훨씬 더 차이 난다 봐야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한 번에 추산이 어렵거든. 작은 사람들에게 추산이 좀 정확하거든요. 왜 이런, 야, 참 이게 엄청난 일이 생겼네요.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있겠죠. 크게 보면 우리 자유우파가 결집하는 게 있을 거고요. 저 좌파들이 전부 이재명에 대한 이런 충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근데 온갖 동료에도 굳이 내가 나가서 이게 막 이게 외쳐봤자 누구 좋은 의식이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좌파들이 상당히 불신을 좀 하고 있는, 전적으로 이재명을 못 믿겠다. 특히 이재명이 요즘 위장 우클릭 하면서 보수 쪽으로 계속 가니까 저 전통적인 좌파층 이쪽에서도 이재명 이 동료를 아무리 해도 이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민노총이 상당히 바닥에서부터 좀 무너지고 있대요. 민노총에도 신세대들 청년들이 많잖아요. 민노총을 완전히 떠도곤치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노동개혁이니까 숫자는 바뀔 때도 민노총이 옛날에 막 5만, 3만 이렇게 민노총만 해도 5만씩 동원했다고. 근데 밑에서부터 민노총이 흔들흔들 간첩 사건부터 그 다음에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민노총을 개혁하자. 이러니까 이게 동원이 안 돼. 민노총이 거의 동원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지. 지구당 분리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좌파들의 성지, 심장, 광주에서도 거의 5분의 1도 안 됐잖아요. 5분의 1도 안 됐잖아요. 결국 옛날에 전통적으로 동원력이 떠났던 뭐 민노총, 정교조 이런 좌파 조직들이 상당히 와해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에 대해서도 좌파 내에서 야, 지 마음대로 보수로 가 이러면서 급속도로 이재명에 대한 이런 신뢰, 믿음 이런 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료해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좌파 패널들도 이상하다. 왜 이래 안 보이냐?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원인이고요. 그에 비하면 우리 우파는요. 우파는 이제 주된 게 개신교나 종교청, 그리고 이제 재향군인, 우리 전역한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심으로 대거 이제 집결합니다. 특히 개신교, 정가은 목사님도 개신교고요. 손현범 목사님과 세이브 코리아, 이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외에도 불교나 천주교 여러 데 종교에서도 야,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좌파 천국이 되겠다. 거의 제2의 중국 속국, 홍콩이 되겠다. 완전히 북한의 간첩들이 지배하는 이런 게 천국 때만 종교의 자유가 뭐가 없잖아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나깨나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군인들, 전부 옛날에 6.25 참전용사부터 베트남 참전용사, 군인들이 주축이 되잖아요. 어제 김건태 사성장군부터 여러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적인 우파 세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재향 군인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양심적인 행동하는 이런 분들 중심으로 대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어제 집회를 두 개로 분석하고요. 그러면 이런 집회가
큰 영향을 줍니다. 큰 영향을 줘요. 제가 저희 사무실에 헌법재판 소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재판관들 지난 분들이 많잖아요. 조된 이런 분들에게 안 보는 것들도 여론과 집회나 신문을 다 봅니다. 다 봐요. 어차피 이게 뭐 정치재판인데 저는 상당히 우리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의 외침이 헌법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따라서 뭐 앞으로 이제 뭐 거의 막바지 오지 않습니까? 막바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 3.1절 붙은데 선고 때까지 또 선고가 바로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평이하다 보면 계속 충돌이 되거든. 무리하게 막 만장일치 도출하다 보면 이게 또 충돌할 수 있고 쟁점별로. 그러면 이제 옛날 마흔일 재판처럼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고 앞으로 선고가 순탄하게 될지 여러 이제 돌발 변수는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의견 일치가 잘 안 되면요. 선고 안 하고 형사재판 끝날 때까지 중단시켜버리는 이거는 오히려 저는 걱정이에요. 빨리 대통령이 복귀해야 되는데 형사재판까지 원래는 중단하는 게 옛날부터 중단한 게 맞았어요. 옛날에 우리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도 중단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내란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재법 51조에서 헌재가 중단된 이거는 처음에는 이게 필요했다고 저는 봤는데 지금은요 대통령이 복귀해야 되니까 소속하게 그 중단되면 최하 1년 이상 형사재판 기다릴 수는 또 없잖아요. 이것도 딜레마인데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이 언제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가 엄청나게 집회를 더 폭발적으로 열기를 이어가서 좌파를 압도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이제 3.1절입니다. 25일 날 대통령이 최종 진술까지 했었는데 결심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아마 3월 중순까지 될 텐데 그때 이제 3.1절 집회가 이제 완전히 저희 총결집을 보여주는 그때는 아마 이제 진짜 우리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이 손에 손잡고 단호해야 됩니다. 뭐 저는 그때 여러 이제 원래 5개 방송에 여러 유튜브를 더 나가서 계속 방송에서 대통령이 지지하고 동의하겠지만 하루 종일 이게 비상방송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가족 포함해서 저희 뭐 스텝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그날은 어디든지 제가 오늘 전환길하고 통화해 보니까 세이브 코리아는데 마포대교부터 여의도 아마 여의도 쪽으로 잡고 그다음에 정가원 목사는 원래 항상 하던 데니까 뭐 꼭 한 자리 아니더라도 너무 많이 놓으면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를 다 덮어버리면 되는 거죠 뭐. 오히려 광화문만 다 모이면 인파로 발 디딜 데 없으면 공간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 걱정할 정도로. 왜? 그렇잖아요. 서울시를 다 덮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만큼 그냥 많이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든. 제 말은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 전체를 헌재까지 여의도부터 광화문 헌재까지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전국민 자유우파 총궐기가 일어나면요 뭐 장소는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저는 큰 분열은 아니다. 항상 말한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상당히 어제 저 집회를 보고도 집회하면 저 채널A 저녁에 꼭꼭 집회 방송부터 하고 있거든요. 정말 어제 대전에서 감동, 그 다음에 광화문도 함성, 그에 비해서 이제 진짜 썰렁하다 못해 너무나 초라한 폭망한 좌파 대비되는 좌파들 집회. 이걸 보면 상당히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국민이 탄핵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헌재 재판관이 하는 것에도 결국은 국민이 결정을 하고요. 국민을 이기는 헌재 재판관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함성이 정말 나라를 구하는 애국적인 함성이었다. 이렇게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 3.1절 날 마지막 3.1절 날은 진짜 가족 모든 게 다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됐을 정가원 목사님은 뭐 3천만 와 통은 근데 3천만은 뭐 현실적으로 3천만은 쉽지 않다더라도 최소한 저는 서울에 한 300만만 오면 서울을 뒤집어볼 수 있다. 어느 장소든
어제 그 집회 중에 또 문영배 그 재판 소장 그 집에 그 황교안 대표나 우리 부정선거 부방대 이런 분들이 계속 꾸준히 재판하고 꾸준히 집회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촛불행동에 막 고발하는데 그 미친놈들이죠. 자기들이 뭔데 고발해요. 어디든지 집회를 해요. 또 저희 그 스태프진 중에는 또 중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래 집회한 이런 스태프도 있고요. 전국이 어디나 관계없습니다. 어디 있어도 그냥 윤석열을 지키자. 이재명을 척결하자. 이러면 이게 다 자유파 애국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1절 날 제2의 그냥 3.1절 완전히 그 총걸기로 나라도 구하고 대한민국도 구하자.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